네, 황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이런 말 지난 몇 년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네. 우리 사회가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자부심의 근거가 됐죠. 그런데 당분간 이 말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작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비교치도 같이 내놓았는데 재작년보다 3단계 내려간 세계 13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꺾어진 숫자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꺾어진 숫자 10과 13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탑 10이 좀 느낌이 다르죠. 작년도 국내 총생산은 1조 6,733억 달러고요.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2,16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2005년에 10위에 처음 올랐다가 뭐 이제 그대로 좀 떨어졌다가 2018년에 복귀를 하게 되고요. 2019년에 12위, 2020년, 2021년 10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13위까지 떨어진 건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참고로 올해 규모 1위는 미국으로 한국의 15.2배, 2위는 중국으로 10.6배였고요. 네. 이어 일본, 독일, 영국 순이고 재작년 통계에서 우리보다 뒷순이었던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우리를 앞지르면서 우리가 13위가 된 거고요.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멕시코 등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유가 뭐예요? 이제 뭐 이유는 당연히 복합적일 텐데 일단 국내 경제 자체의 좀 정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제 국민 총생산을 원화로 계산하면 재작년에 2,080조 원이고 작년에 2,162조 원으로 3.9%가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인 국민 총생산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총량 자체는 좀 올랐는데 순위가 3단계나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제적 비교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환율 문제가 있나요? 네, 이제 환율이 큰 변수가 됐습니다. 음. 이제 뭐 달러로 계산하니까 오히려 GDP가 크게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요새 이제 미국 금리가 하도 높고 이른바 강달러라고 해서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재작년 1조 8,177억 달러보다 뭐 작년이 무려 7.9%나 떨어진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뭐 환율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구체적인 영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요새 환율이 엄청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화로 달러 살려면 엄청 비싸게 줘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음. 그래서 이제 일본도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GDP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유럽 국가들도 뭐 대체로 현상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순위에서 한국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유독 한국이 장사를 좀 잘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이 수출이 부진한 것도 이제 좀 원인으로 분석되고 반도체 있습니다. 영향이 좀 있겠죠. 예. 근데 아무튼 우리를 제쳤다는 러시아, 브라질, 호주 여기는 좀 괜찮은가 봐요. 그러면 상황이?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모두 땅덩이가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자원이 좀 풍부한 나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뭐 돈 자체를 잘 벌기도 했고 이 자원이라는 게 당장 갖다 팔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그 나라가 돈 되는 걸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지키는 효과가 좀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가 강해도 상대적으로 환율 영향을 덜 받아서 뭐 환율에 좀 영향을 덜 받았다. 그런 게 한국은행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거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는데 뭐하네 하는데도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 숫자만 놓고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푸틴은 같은데. 오히려 약간 그렇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이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쉽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은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경제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정부는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고 보면서도 얼마 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순위 위인 호주의 경우 IMF 기준으로 1.6%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라면 이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환율도 우리 편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환율도 이제 여러 변수에 의해서 결정돼서 이거를 통계 기준 시일에 어떻게 환율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이제 환율을 뭐 결정하는 가장 큰 게 양국 간의 금리 차
이제 좀 환율 변동이 중요한 면인데 지금도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1.75%가 높아서 미국으로 좀 돈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금리 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뭐 아침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대체로 동결하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좀 더 봐야 하지만 조만간 좀 더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금리 차가 커질 것으로 보여서 종합적으로 올해 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약간 좀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울 수도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순위까지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건 상대적인 건데 우리의 경제가 좀 더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